팀의 제품에 대한 커미먼트, 동기부여가 잘 됐다.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되게 좋았다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죠. 이런 느낌을 느끼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팀원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굉장히 되게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프로덕트를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회사에 지금 제품 자체가 아예 없는 시점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뭘 만들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개념입니다. 이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거는 구글에서 벤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고 제품을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을 라는 관점에서 제시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 사람이 발산해 나가면서 뭉게 아이디어를 뜬구름으로 만드는 것과 수렴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실행할 건가 발산과 수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같이 하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도 1, 2일, 3일까지가 발산을 하는 과정이고 3, 4, 5일이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 이 시점에 결정을 하고 수렴을 해나가는 과정으로 그 플로우를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거를 에자일에서도 스프린트라고 하면 2주, 3주 주기로 굉장히 빠르게 개발 주기를 가져가는 걸 스프린트라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디자인 스프린트라고 표현한 이유가 5일 동안의 압축된 기간 동안에 풀데이로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부터 유의미한 토론을 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목적입니다. 디자인 스프린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인지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실험해보고 이 아이디어를 실험해봤더니 좋은 아이디어들을 판별하는 것까지가 디자인 스프린트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프로덕트의 95%가량이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자인 스프린트만 한다고 우리가 성공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시도해볼 수 있을지 팀 전체가 아이디어를 내서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그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실패할지 성공할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려점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당연히 이것만 하면 좋은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디자인 스프린트의 목적은 그런데 한정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합의를 하고 가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메타 정보들을 먼저 공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프로덕트 비전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선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프로덕트는 우리가 지금 시작 단계에서 뭘 만들 수 있어 너무 자유로워 라고 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나 미션, 회사의 기술적 강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부합되는 프로덕트를 찾아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프로덕트 비전에 부합하는 아이템을 선정한다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타겟 유저를 어떻게 찾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용자의 페인 포인트를 일단 찾아냅니다.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없애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내는 거죠. 이 과정이 디자인 스프린트 안에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고객들이 정말 좋아할 건지를 밸리데이션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피지블한 거냐 판단을 했을 때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은 제품의 아이디어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노인 경우는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폐기할 수도 있다. 반복적인 개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면 MVP 개발을 시작하면서 개선을 하는 게 맞겠고 이 아이디어는 고객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사실은 그런 문제는 딱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판명이 됐거나 이러면은 다시 아이템을 선정하는 단계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피지블하다면 MVP 개발을 시작해서 거기서 발전하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그림을 제가 이 플로우를 처음에 팀에게 제시한 이유는 우리가 디자인 스프린트를 하는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고 싶기 때문에 그림을 제시하고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스프린트라는 책을 참고해서 거기서 어떤 과정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었고요. 일단 스프린트 준비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체크가 돼 있는 거는 제가 그때그때 하면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한 과제를 선택해야 되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템 선정이랑 관련이 되는 거겠죠. 결정권자가 한두 명 참여해야 됩니다. 그게 CEO가 될 수도 있고 CPO가 되든 프로덕트 매니저가 되든 특정 사안에 대해서 토론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린트 팀 꾸리기. 이 디자인 스프린트에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당연히 프로덕트 팀 메이커들이 들어와야 될 테고 이 디자인 스프린트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내줄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을 초대하기. 우리가 그 미팅에 대한 아이템을 선정했으면 미팅에 대해서 전문가, 미팅을 자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사람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다. 진행자 정하기, 이거는 제가 PM으로서 그냥 진행자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정에서 5일을 통째로 비우기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스프린트, 단거리 실주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고 뭔가 프로덕트에 대한 피지빌리티를 찾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보드가 2개 있는 회의실 예약하기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는 100% 리모트를 하기 때문에 전부 재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연 포스트잇을 붙이고 서로 간에 진짜 밀접한 토론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라는 데 대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었던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과연 디자인 스프린트 진행이 가능해? 에 대해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스프린트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월요일. 자, 오전 10시에 화이트보드에 이 체크리스트를 옮겨 쓰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사람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제가 지금 여기 노션에 정리하고 있는 이 체크리스트를 화이트보드에 옮겨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소개를 하는 시간에 저희의 있던 프로덕트 비전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사용자든 아니면 피처가 확장 가능한지, 프로덕트가 피지빌리티를 만족하는지, 밸리데이션 된 건지, 그 다음에 우리가 AI를 위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프로덕트인지, 그 다음에 AI를 이용해서 사용성을 더 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 프로덕트 기준점을 잡고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컨버세이션 AI를 그냥 제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AI를 활용해서 프로덕트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스프린트에 관해 설명하기. 그라운드 룰은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피지빌리티를 찾아가는 밸리데이션을 위한 과정이다. 리모트로 포스트잇과 화이트보드를 사용해서 지속성을 높이겠다. 자, 여기 처음에 10시 15분 무렵 보면 장기 목표 설정이 있고요. 우리가 왜 이 프로젝트를 하는가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6년, 1년, 그 다음에 5년 뒤에 우리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가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로 우리의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맨 첫 번째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전에 대해서 서로 맞추기 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스프린트 질문 열거. 이때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질문들을 해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실패하게 될까? 걱정할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을 여기에 쏟아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동시에 섞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모두가 합의가 됐으면 비관적인 태도로 세부적인 질문을 하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빅픽처를 그리는 것과 비관적으로 디테일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들이 의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죠. 비관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제품이 주는 가치로 실제 공유 가치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미 많은 비슷한 제품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지, 보안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할 건지, 코로나가 끝난 후에 오프라인 상황은 어떻게 될 건지, 할 수 있는 모든 걱정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과정이 끝나면 11시 30분에 지도를 작성합니다. 왼쪽에는 주요 고객들을 나열하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목표와 결말을 쓰고 그 사이에 어떤 식의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지도를 그려가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런 일을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이런 걸 원해서 이런 플로우를 타서 우리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 최종 목표를 달성할 거야 라는 그 지도를 일단 그리는 거고요. 그 2시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합니다. 고객이 평소에 미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하면서 어떤 점이 불편한지, 필요한 게 뭔지 질문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죠. 기자가 된 것처럼 최대한 상세하게 고객들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거를 전문가들에게 많이 얻어내야 되는 시간이 이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How might we? HMW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팀원들한테 화이트보드 마커와 포스트잇을 나눠줍니다. 문제, 우리가 생각했던 문제들, 비관적으로 막 썼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4시 무렵에 How might we? 라는 메모들을 벽에 붙이고요. 비슷한 답변들이 나온 것들을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이 지어진 거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다. 팀원들한테 투표권을 2장씩 주고 자신이 쓴 메모에 표를 던지거나 같은 메모에 표 2장을 다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팅 내용을 더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팅이 인식 정리가 잘 됐는지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 등등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아까 그렸던 지도에서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고객과 메인이 되는 타겟 커스터머를 설정하고 지도에 그 유저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얻게 될지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칩니다. 우리가 지금 5일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이 디자인 스프린트가 진행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집중을 해야 될 고객과 그 고객의 어떤 순간들이 정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번갯불 데모라는 걸 시작합니다. 이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제 빠르게 진행한다 해서 번갯불 데모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덕트와 비슷하거나 또는 비슷하지 않더라도 UI UX 측면에서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많은 프로덕트들을 팀원들이 월요일 시점에 나눠서 가진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각자 조사를 해옵니다.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 내가 써보니까 이렇더라, 어떤 장점이 있더라, 우리가 배울 점은 뭐더라, 나빴던 점, 개선이 필요한 점은 이런 것들이더라 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각 프로덕트에 대해서 데모를 진행하는 시간이 번갯불 데모 시간입니다. 뭉치느냐 흩어지느냐라고 해서 지도의 어떤 부분을 스케치할지를 정하고요. 스케치해야 될 부분이 많다면 팀에서 분배를 해서 각 부분을 나눠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스케치라는 걸 하는데 첫 번째 메모를 합니다. 20분 동안 조용히 회의실을 돌아다니면서 아까 붙였던 우리의 질문 걱정들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보면서 쓸모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메모를 해요. 각자 계략적인 아이디어를 써본 다음에 그중에 괜찮아 보이는 아이디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8분 동안 크레이지 8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8칸이 나오도록 종이를 8칸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아이디어를 적고 1분에 한 번씩 그 아이디어를 변형해서 8번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억지로라도 더 나은 게 있다 또는 변형을 해보는 머리를 짜냄으로써 우리의 아이디어를 극한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바로 크레이지 8 과정입니다. 8개의 아이디어가 각 그 칸마다 나오는 게 크레이지 8 단계고요. 마지막으로는 솔루션 스케치, 자기가 생각했던 솔루션을 스케치하는 과정.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메모를 통해서 아이디에이션을 저 혼자 했던 그 과정이 이제 여기 볼 수 있겠죠. 공유 방법이 뭐가 좋을지, 회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고 그에 따라 템플릿은 뭐가 좋을지, 그 다음에 또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표시해 주는 게 좋을지, 공유가 필요한 내용은 무엇일지 등등 해서 제가 이런 미팅에 대한 고민들을 스스로 이제 혼자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고 크레이지 8 과정이 끝난 후에 솔루션 스케치를 이제 30에서 90분 동안 하는 겁니다. 종이 한 장에다가 3장의 포스트잇을 붙이고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도록 스케치한다. 그 다음에 설명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스케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작성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자가 한 의견이 더 좋은 아이디어야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익명으로 솔루셔닝을 합니다. 저는 비비드 미팅 노트라는 컨셉으로 아이디에이션을 했었습니다. 일단 참석자가 판단하는 키모먼트를 선택을 할 수 있고 비참석자는 키모멘트를 간단하고 생생하게 재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미팅 중에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은 거기서 하이라이트로 기록할 수 있는데 이 버튼 4개가 이렇게 떠서 뭐 액션 아이템이었는지 결정사항이었는지 토론이 있었던 부분인지를 자연스럽게 표시를 할 수 있게 아이콘으로 뜰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미팅이 끝나면은 미팅 서베이를 해요. 이 미팅을 통해서 목적이 과연 달성됐는지, 나에게 이 미팅이 유용했는지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미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음으로 해서 회사 입장에서 전체 통계를 봤을 때 우리에게 유용한 미팅이 얼마였구나, 불필요한 미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구나, 그런 통계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여기서 하이라이트로 표시된 부분이 자동으로 영상과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가 저장되고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플레이하면 그 사람이 얘기했던 부분이 생생하게 재생이 되는 거죠. 미팅을 참석 안 한 사람이 왜 미팅에서 이런 결정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비디오와 음성 텍스트를 같이 보면서 생생하게 그 과정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죠. 각자가 이렇게 솔루션 스케치를 전부 다 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스티커, 빨간색 스티커를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지 멤버들이 이렇게 붙였죠. 네,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금요일에 이 우리가 만들어낸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고객들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거를 도와줄 분들을 많이 모집을 일단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볼지 설문지를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해서 미리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줘라. 자, 수요일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월요일, 화요일은 우리 아이디어를 발산시키는 과정이었다면 수요일은 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수렴을 해나가는 단계죠. 수요일에 결정이 돼야 이제 뭔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10시, 오후 10시에 끈적끈적 결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솔루션들을 다 각자가 가져와서 이제 붙였잖아요. 미술관이라는 시간을 일단 가져요. 솔루션 스케치들을 벽에 쫙 붙입니다. 미술관 전시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히트맵, 마음에 드는 부분들의 스티커를 한 장에서 3장을 붙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스티커들이 많이 붙어서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스피드 비판이라고 해서 각 스케치에 대해서 3분간 논의를 합니다. 가장 스티커가 많이 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솔루션을 작성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솔루션 자체만을 보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겠죠. 그래서 아까 솔루션을 만들 때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뭔지 알 수 있게 텍스트와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스피드 비판이 끝나고 나면은 작성자한테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작성자가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게 이 스피드 비판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조사 과정. 가장 마음에 드는 솔루션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모두 함께 큰 스티커를 붙인다. 구속력이 없다는 게 되게 웃겨요. 말 그대로 여론조사인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마지막에 슈퍼 의결권 행사. 결정권자에게 큰 점 스티커 3개를 주고 결정권자의 이니셜까지 써요.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는 익명으로 진행하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잖아요. 결정을 하는 시점에는 결정자의 이니셜을 씁니다. 결정권자가 선택한 솔루션은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할 것임을 설명한다. 결정권자가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수평적인 논의 뭐 이런 거라서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수평적이고 너무 좋은 거야 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토론이나 논의가 수평적이고 자유롭다는 거지 속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산을 어느 정도 했으면 수령 과정에서는 논의를 거친 후에 빠르게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주는 액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디자인 스프린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으로 보는 게 여론조사, 당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듣겠다. 근데 결정은 이니셜을 쓴 결정권자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된 스케치들과 다음 기회에 검토할 아이디어 구분하고요. 선택된 스케치들을 이제 한데 모으는 거죠. 혈투냐 올인원이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CEO와 프로덕트 매니저가 결정권자로 같이 참석을 했다라고 치면은 서로 간에 다른 결정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된 솔루션을 하나의 프로토타입에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인지 분리돼서 그게 안 되는 내용이라면 이 중에 어떤 걸 할지 결투를 이제 벌이는 거죠. 둘이가 이제 합의가 안 됐거나 프로토타입 하나로 이거를 테스트 해볼 수 없다면 가짜 브랜드 이름을 지어서 자,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브랜드 이름 짓고 이거에 대해서 브랜드 이름을 지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집단의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취합하고 결정해야 될 때마다 이 방법을 사용해라. 여기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속도를 포기하지 마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속도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프로세스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아이디어를 써보라고 한 뒤 화이트보드에 쭉 나열하고 투표한 뒤 결정권자가 최종 선택한다. 계속 결정권자가 최종 선택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솔루션이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스토리보드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 제작 계획을 세웁니다. 격자판을 그리고 시작 화면을 선택하고 스토리보드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채우죠. 5개에서 15단계로 이루어진 스토리보드가 수요일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오전 10시 적절한 도구 선택. 평소에 업무를 하는 개발자면 개발하는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품질을 높이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에 집중해서 아이디어를 긍정할 수 있게 만들라라는 거죠. 일을 분배하라라는 얘기고요. 오후 2시 또 프로토타입 제작하고 연결하기. 오후 3시 시범 운영 프로토타입 완성하기. 이게 디자인 스프린트가 다 좋은데 이 부분이 되게 좀 애매해요. 4일째 목요일째 프로토타입이 좀 애매한 게 하루 만에 프로토타입을 작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스토리보드에서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게 결국 프로토타입이라 해도 그 다음 금요일에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버리면 사용자들이 그 퀄리티에 영향을 받아서 이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싫어요 라고 할 수 있을 테고 품질을 너무 좋게 하려다 보면은 또 시간이 하루 안에 안 되고 진짜 오후 1시 3시 무렵까지 이 프로토타입을 다 만들고 인터뷰 대본까지 내일 할 인터뷰 대본까지 작성하고 사실 쉽지는 않더라. 디자인 스프린트에서 가장 좀 취약한 고리가 저는 목요일에 프로토타입 작성하는 이 부분이 조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사용자한테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어떤 부분을 확인하며 관찰해야 될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우리 제품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인터뷰 전 유의사항에서는 인터뷰할 대상의 백그라운드를 저희가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최대한 편하게 해야 되는 이런 거는 인터뷰에서 되게 일반적인 얘기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도 해도 되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얘기도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다라고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하기보다는 주관식으로 뭔가 오픈 퀘스천을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요거는 목록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프로토타입 만든 거를 실행하고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얼굴을 보여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당신이 사용하는 화면을 공유해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공통 질문을 미리 식별을 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래서 각자가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포스트잇으로 붙였고 제가 영상 아래 설명에다가 제가 사용했던 이런 툴들에 대한 정보는 링크로 붙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거는 사실 그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에
정식으로 포함된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 스프린트 자체에 대해서 이 전체 과정 자체를 한번 회고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좋았던 점을 팀원들의 피드백을 좀 들어보면 팀의 제품에 대한 커미먼트, 동기부여가 잘 됐다. 이걸 그냥 하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되게 좋았다. 함께 해서 좋았다. 모두가 같이 참여해서 좋았다. 이런 느낌을 느끼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 스프린트를 통해서 팀원들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게 되게 훌륭한 점이죠. 프로세스를 따라 하다 보니까 유의미한 결과물들이 저절로 탁탁탁탁 나오더라. 개선이 필요했던 점을 보면은 디자인 스프린트 자체가 너무 피곤하다. 이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5일 동안 풀데이로 이걸 집중을 해서 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한 과정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스프린트, 단거리 질주를 하다 보면 이런 피로도는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프린트는 지속해서 한다기보다는 단거리 질주용으로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었고요. 프로토타입에 대한 제작이 단시간에 쉽지 않았다. 이게 진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거죠. 그다음 인터뷰 대상자 선정이 좀 쉽지 않았다. 명시적으로 쉬는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디자인 스프린트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구글 벤처스에서 만든 프로세스답게 짧은 기간 안에 아이디에이션과 우리 프로덕트에 대한 검증을 해보는데 굉장히 유용했다. 발상과 수렴 과정이 명확했고 의사결정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해준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프로세스에 따라서 하면은 결과물이 저절로 나왔고 팀원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팀으로 커미먼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말 긍정적인 과정이었다. 한 7, 8명의 사람이 풀로 5일을 이런 데 시간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제품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품 담당자들이 커미먼트를 가지고 정말 내 제품으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면 이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프로세스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